지구에는 그 위에 발을 딛기만 해도 심장이 곧바로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다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널목이 아니라 진짜 용기의 시험장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자기 두려움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 가장 냉정한 사람들조차 다리가 떨릴 만큼 무시무시한 세 개의 다리들을 모았습니다. 이 다리는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다리 중 하나로 꼽힙니다. 드문드문 놓인, 어떤 곳은 썩어버린 나무 판자들로만 겨우 조립되어 있고 판자 사이로는 구멍이 뻥뻥 뚫려 아래에서 으르렁대는 훈자강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곳을 건너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 목숨을 붙잡는 것처럼 케이블을 손이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움켜쥐어야 합니다. 낡은 판자 위에서 흔들리며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그 자체가 별도의 시험입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섭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무시무시해 보이는데도 후사인이 다리는 꽤 믿을만한 다리로 여겨지고 오래전부터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담한 사람들은 자기 신경을 시험하려고 판재서 판자로 조심스레 옮겨 디디며 이곳에 찾아옵니다. 중국에는 장엄한 자연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텐먼산의 가파른 절벽에 딱 붙어있는 유리길입니다. 이곳은 산 주변에 있는 세 번째 유리길이기도 합니다. 길은 바위에 그대로 매달려 있고 구불구불한 99개의 컵으로 유명한 천문으로 가는 길 위로 그대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경치는 숨이 멎을 만큼 압도적이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런데도 관광객들은 여전히 줄을 섭니다. 마치 두려움을 잊은 듯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이 투명한 길을 꼭 걸어보고 싶어서 말이죠. 무섭지만 아름다워요. 그렇게 말하며 그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트리프트 브리케는 알프스에서 가장 위험한 현수교 중 하나입니다. 약 100m 높이에 걸려 있고 길이는 거의 170m에 달하며 트리프트 빙하의 양쪽을 이어줍니다. 풍경은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지만 한 걸음마다 심장이 허공으로 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리 위를 걸으면 마치 얼음의 심연 한가운데에 매달린 듯합니다. 강한 바람이 한 번만 불어도 피부 위로 소름이 번지고 자연이 당신을 버티게 하는지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주변의 풍경이 너무 압도적이라 사람들이 다시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알프스 절벽 사이 공중에 떠 있는 이 길을 정복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이 철제 다리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03년의 라스루슈텔니 토네이도 이후 남은 것은 강철의 해골뿐입니다. 자연의 힘을 잊지 말라는 음울한 상기죠. 키노아에 흔들리는 잔의 위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섬뜩한 순간 속에서 뒤섞인 채 끝없는 절벽 위를 걷는 것처럼 다리가 떨립니다. 완전히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다리들도 존재합니다. 수백 미터 높이에 매달린 현수형 유리 다리들입니다. 그런 표면 위로 한 걸음만 내디디면 공중을 그대로 걷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아래에는 오직 푸스토타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웨일스의 폰트키실트 수록료는 길이가 300m가 넘고 높이는 약 38m에 이르며 디강이 계곡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입니다. 그 위로는 배가 지나가는데 몇 센티미터밖에 남지 않은 좁은 물길을 따라 가장자리 바로 옆에 공중 심연을 스치듯 미끄러집니다. 여기서 걸어가든 배로 지나가든 누구나 마치 절벽 위에 매달린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단 한 번의 부주의한 움직임이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곳이죠. 랑카위에서는 해발 700m가 넘는 곳에 구름과 하늘 사이를 휘어지며 이어지는 현수교가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땅 위에 떠 있는 듯하고 아래에는 짙은 초록빛 숲의 심연이 펼쳐집니다. 다리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립니다. 여기서의 한 걸음은 마치 빈 공간으로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사람들은 아래를 보지 않으려 애쓰지만 유혹은 결국 이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합니다. 발밑의 절벽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니까요. 로열 협곡의 이 다리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현수교 중 하나입니다. 깊이가 290m가 넘는 협곡 위에 걸려 있습니다. 나무 데크 위로 발을 딛는 순간 강한 바람이 다리를 진동하게 만듭니다. 아래에는 장엄하지만 동시에 무시무시한 심연이 펼쳐져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보세요. 관광객들이 웃으며 다리를 건너고 산책을 즐깁니다. 하지만 가장자리 쪽으로 한 걸음만 더 다가가면 바로 옆에 진짜 끝없는 균열이 벌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가파른 케이블카 중 하나가 사람들을 해발 3,800m가 넘는 높이로 끌어올립니다. 눈 덮인 본구리와 수직 절벽 위로 떠있는 듯한 객실들은 마치 가장 얇은 실에 매달린 것처럼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내려오는 동안 객실이 흔들리면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깨닫게 되죠. 당신 아래에는 수백 미터의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위험해 보이지만 관광객의 흐름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찔한 높이감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얼음 같은 아름다움을 위해 찾아옵니다. 울창한 숲 한가운데 길이가 130m가 넘고 높이가 약 70m인 현수교가 솟아 있습니다. 한 걸음마다 다리가 흔들리며 마치 앞으로 가려는 사람들의 용기를 시험합니다. 특히 밤에는 더 무섭습니다. 카필라노 공원에서는 캐니언 라이트를 진행합니다. 다리는 부드러운 조명으로 빛나지만 주변의 어둠은 여전히 짙고 섬뜩합니다. 흔들리는 판자 위를 어둠 속에서 걷는 것은 고소공포가 없는 사람에게도 시험입니다. 숲의 시면 위로 40m 높이에 떠있는 나무 다리는 바람이 불 때마다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무의식적으로 케이블을 더 꽉 붙잡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은 마치 깊은 절벽 위로 뛰어넘는 듯합니다. 멀리서 보면 이 다리는 정글 속 유령 같은 길처럼 보입니다. 좁고 연약한 선 하나가 나무 뒤마다 위험이 숨어 있을 것 같은 신비한 세계로 이어집니다. 그 위에 발을 딛는 사람들은 매 걸음이 높이뿐 아니라 자기 상상력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걸 느낍니다. 우바인 또는 유베인은 미얀마의 전설적인 다리입니다. 드론 시점에서 보면 호수 위에서 간신히 버티는 구조물처럼 보이고 마치 다리가 물 위에서 균형을 잡고 서 있는 듯합니다. 오래된 나무 말뚝은 너무 닳아있어 숨이 턱 막힙니다. 몇몇 무모한 사람들은 배로 다리 바로 아래까지 바짝 다가가 위험을 시험하듯 행동하기도 합니다. 장면은 인상적이지만 심장은 절로 조여옵니다. 사람들은 우바인을 영상으로 통째로 담습니다. 수백 미터나 이어지는 긴 목재선이 고요한 물 위를 가로지르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무섭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다리 중 하나입니다. 거의 7km가 거대한 만 위로 펼쳐져 있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자주 다리 양옆을 때리며 운전자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아예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자기 차를 이 물 위의 공간을 가로질러 운전해 달라고 합니다. 체서피크만의 다리를 달리며 옆을 보면 끝없는 바다 수면은 말없이 무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이 심장의 리듬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가즈라바시는 덩굴로 엮어 만든 오래된 다리로 드문드문 놓인 나무 판자 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마다 흔들리고 아래에서는 거친 강이 요란하게 흐르며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그 위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진짜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있는 힘껏 붙잡고 걷습니다. 마치 다리뿐 아니라 자기 공포까지 함께 건너는 것처럼요. 멕시코의 이구알라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고 마치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흔들리는 판자 위를 딛고 갑니다. 여기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직감으로 거의 더듬어가며 가야 합니다. 마치 다리가 건너려는 모든 사람을 용기로 시험하는 듯합니다. 멕시코 엘 누라뇨의 S자형 다리는 산과 숲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썩은 판자, 녹슨 금속, 그리고 아래의 빈 공간이 가장 자신 있는 걸음마저 떨리게 만듭니다. 만약 이 다리가 마시멜로와 마법의 먼지로 만들어졌다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아래에는 날카롭고 차가운 바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마다가스카르의 칭기트 베마라하 국립공원에 있는 로프 다리가 있습니다. 자연이 마치 다른 행성처럼 보이는 풍경을 만들어낸 곳입니다. 칼날처럼 수직으로 솟은 석회암 바위들이 바람과 비,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에 의해 깎이고 다듬어졌습니다. 치명적으로 날카로운 본구리들이 하늘로 치솟아 전 세계의 탐험가들을 끌어들이는 진짜 돌미로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곳의 명성은 위험을 조금도 줄여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관광객들을 오직 흔들리는 현수교들로만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 가장 중요한 규칙을 줍니다. 안전 장비를 걸고 절대 긴장을 풀지 말 것.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 그리고 결과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매일 수십 명이 이곳으로 찾아옵니다. 두려움과 환희에 떨며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발밑에 벌어진 차갑고 울퉁불퉁한 시면을요. 충분히 용감한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잊히지 않을 경험 중 하나를 얻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걸음이 단순한 전진이 아니라 원초적인 야생의 아름다움에 손을 대는 일이니까요. 간에는 특이한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돈을 내고 높은 곳에 매달린 흔들리는 나무 데크 위를 걷습니다. 이것은 카쿰 국립공원에 있는 현수교들의 연쇄로 정글 위 약 40m 높이로 올라가 있습니다. 7개의 나무와 강철 다리 시스템이 낙엽수 숲의 수관 위로 300m가 넘게 뻗어 있습니다. 이를 걷기 위해서는 발을 꼭 좁은 판자 위에 놓아야 합니다. 천천히 한 발씩 마치 심연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처럼요. 한 걸음마다 다리가 흔들리고 진동하며 심장은 곧바로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높이 자체도 무섭지만 바로 이 흔들림이 이 길을 특히나 더 긴장되게 만듭니다.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행증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위험해 보이지만 구조는 사실 매우 믿을만합니다. 얇은 밧줄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강철 케이블과 알루미늄 프레임이 수십 명의 무게를 동시에 버텨줍니다. 가이드는 안전함을 보여주려고 다리 위에서 점프까지 합니다. 관광객들은 웃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크게 떠 있습니다. 모두가 그의 장난을 따라 할 준비가 된 건 아니니까요. 해발 거의 3,000m, 스위스 알프스에는 티틀리스 클리프 현수교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언제든 폭풍이 몰아칠 수 있는 가파른 빙하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눈보라의 안개가 올라오면 바람은 포효하는 흐름이 되고 시야는 0으로 떨어집니다. 다리를 걷는데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거친 바람의 휘파람 소리만 들릴 뿐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높이의 다리를 지을 수 있었을까? 모든 부품은 케이블카로 옮기거나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헬리콥터로 운반했습니다. 작업은 빨라야 했고 날씨가 조금만 나빠져도 건설자들은 작업을 멈춰야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믿기 어려울 만큼 복잡했습니다. 건설 비용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늘에 겉보기엔 연약한 다리에겐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결과는 노력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금속 거인은 시속 193km의 바람도 견디고 5,000톤의 눈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100마리의 코끼리가 동시에 뛰어오른 것과 같다고들 말합니다. 엔지니어들은 확신합니다. 이 다리는 수천 년을 버틸 거라고요. 그러니 알프스 폭풍이 당신을 아래로 날려버리지 않는다면 티틀리스 다리 자체는 여전히 서 있을 겁니다. 차분하고 영원하게요. 정말로 실 한 가닥에 매달렸다는 표현을 증명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로프 다리, 캐리거 리드입니다. 어떤 각도에서는 이게 정말 사람들이 걷는 다리라는 게 믿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닷절벽 위 약 100m 높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길이는 약 30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캐리거 리드는 1775년 평범한 어부들이 지었습니다. 그들은 옆 섬으로 건너가야 했고 그때는 안전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죠. 상상해보세요. 우델샤니을 위한 로프 하나, 판자 사이의 거대한 강역. 이것을 다리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심연 위에 팽팽히 당긴 밧줄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 후로 여러 번 보강되었고 현대의 버전은 훨씬 더 믿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그대로 얼음 같은 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관광객들은 반대편에 도착하고 나서 너무 무서워져 다리를 다시 건너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배를 불러 그들을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캐리거 리드는 명소이자 진짜 신경의 시험입니다. 생각해요. 당신은 이 연약한 선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게 영상이었다면 진행자는 벌써 댓글에 번호 하나를 쓰라고 했을 겁니다. 이제 네팔로 이동해 가사 현수교를 봅니다. 그리고 이 다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로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 무리 전체가 지나갑니다. 높이는 약 130m에 이릅니다. 그리고 당신을 우델시바의 것은 겉보기엔 아주 얇은 밧줄 하나뿐입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다리의 이름은 아래를 내려다볼 때 덮쳐오는 느낌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가사는 정말로 연약하고 거의 사라질 듯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매일 소, 양, 당나귀들이 마치 평평한 길을 걷는 것처럼 스포코이노 지나갑니다. 다행히 이 다리는 유일한 통로가 아닙니다. 주요 도로의 정체를 줄이기 위해 가축을 위해 스페치알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우베렌노 걷는 이 다리에 당신은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게 인터랙티브였다면 진행자는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를,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0을 남겨달라고 했을 겁니다.
이제 길은 중국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판타스티체스키 영화에서나 나온 듯한 구조,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그대로 현실에 지어버린 듯한 다리, 루이 프리지로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하고 가장 아찔한 다리를 떠올려 보세요. 이제 눈을 떠보세요. 이것이 바로 저장성 타이저우의 루이 프리지입니다. 이 현수 구조물은 거대한 협곡 위 약 140m 높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다리는 서로 연결된 3개의 구분 레벨로 구성되어 마치 하늘에서 흩날리는 비단 리본 같습니다. 이 다리가 뉴스에 등장했을 때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수천 명이 이런 건축은 불가능하다고 그래픽이나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다리는 현실이고 건축가 허용창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는지 지금도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어 다리에 미스티키를 더합니다. 지금은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위에서는 바람이 불고 난간은 너무 낮아 보이고 한 걸음마다 많은 사람들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흐릅니다. 여기서는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지만 다리를 한 번 보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두마라시합니다. 정말 달실 가도 되는 걸까?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 미시간의 거대한 강철거인 매키나크 다리로 갑니다. 현지인들은 애칭으로 빅맥이라고 부릅니다. 그 무게는 100만 톤이 넘고 길이는 거의 8km로 거친 해협 위에 뻗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금속 아치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죠. 강한 바람이 불 때 다리는 눈에 띄게 흔들립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구조는 유연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운전자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시험이 됩니다. 손에는 땀이 나고 핸들은 떨리고 머릿속은 가장 스트라스노이한 상상을 멈추지 못합니다. 매키나크는 시속 150마일의 돌풍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리는 옆으로 10m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숙련된 운전자도 긴장해 침을 삼키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워싱턴주의 갤러핑 커티, 1940년에 개통 후 단 넉 달 만에 바람 때문에 무너진 다리에 대한 기억은 불안을 더 키웁니다. 그 다리는 바람에 춤추듯 흔들리다가 부서졌습니다. 과거의 교훈은 반영되었고 빅맥은 훨씬 더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시속 약 105km에 이르면 그래도 다리는 사크르바옳, 만약을 위해서요. 어떤 운전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아예 스스로 건너지 않으려 합니다. 특별 서비스도 있습니다. 직원이 그들의 차를 다리 건너로 대신 몰아주고 차 주인은 배렉에서 기다립니다. 이제 페루로 갑니다. 케수아차카 다리로요. 고대의 현수교로 아우라마크 강 위로 단지 9m 높이에 매달려 있지만 마치 수백 미터처럼 무섭습니다. 이 다리는 온전히 엮은 풀과 나무 들보로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낡아 보여 대체 어떻게 버티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잉카의 다리입니다. 500년 전에는 안데스의 산과 협곡을 가로지르는 이런 페레프라비 제국 전역에 약 2만 개나 있었지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만 남았죠. 그리고 바로 이 다리를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매년 6월에 복원합니다. 1000명이 모이는 사흘짜리 축제가 열립니다. 그들은 조상을 따라 밧줄을 손으로 엮고 노래하고 춤추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건이 아닙니다. 과거와의 지보의 의식, 연결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끝난 뒤에야 옴롭된 다리는 다시 용감한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발밑에서 바삭거리며 울리는 풀 로프 위를 걸어보고 싶은 사람들을요. 다음 정거장 파키스탄입니다. 여기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신뢰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사용되는 다리 중 하나, 아람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길기트 발티스탄주의 길기트 강 위로 거의 300m를 뻗어 있고 1978년에 건설되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인구가 적었고 교통량도 작았으며 금속빔과 목재 데크로 만든 구조가 충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까지 인구는 3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차량 흐름이 증가했고 가벼운 하중을 위해 설계된 이 다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정점은 기적적으로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비극이었습니다. 무거운 트럭이 다리에 올라섰고 구조의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뛰어내려 마지막 순간에 스파센이 되었습니다. 그런 트레보즈니 신회도 아람 다리는 아직 폴노체난 콘크리트 페레프람으로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임시 수리만 했고 공포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전하는 누구나 압니다. 평범한 다리도 내름노하게 만들 수 있지만 협곡 위의 나타누 차에 무거운 차량 아래에서 떨리는 다리는 진짜 악몽이 된다는 것을. 이제 중국 동부로 바다 위의 가장 긴 다리 중 하나인 칭다오의 자오저우만 대교로 갑니다.
그 길이는 거의 27km입니다. 그리고 맑은 날에는 그저 압도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안개가 끼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주변은 우윳빛 안개로 가득하고 바다는 회색의 푸스토타 속으로 사라져 마치 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사일런트 힐 같은 세계의 좁은 복도를 달리는 느낌이 듭니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밤에는 이 페레프라와가 진짜 위데르스카 시험이 됩니다. 바다, 강철, 콘크리트 한가운데에서 홀로 보내는 닷삿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보이지 않게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하기 쉬운 곳입니다. 오늘 이 다리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하지만 2011년 처음 개통했을 때는 보고가 트레봇했습니다. 어떤 곳은 난간이 없었고 어떤 곳은 조명이 부족했으며 고정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의 새로운 레벨입니다. 우리는 놀이기구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높이가 가장 큰 시험이 됩니다. 중국의 와낭 오리비시안 공원에는 스스로를 시험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대한 극한 엔터테인먼트 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약 150m 높이에 매달린 나무 판자 위를 점프하며 건너는 이프타니에입니다. 당신은 공중에 서 있고 발밑에는 얇은 판자뿐이며 당신을 우데르즈와의 것은 오직 안전 로프 하나입니다. 2018년에 여기서 전국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관광객이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안전벨트는 이프타니에이 끝난 뒤 그가 플랫폼 위에 서 있던 순간에야 분리되었습니다. 장면은 무섭게 보였고 그 뒤로 이 아트랙션은 곧 닫혔습니다. 하지만 공원은 다른 극한 마르슈트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절벽에서 70m 앞으로 돌출되는 유리다리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모든 것이 보입니다. 발밑에는 투명한 유리, 그리고 유리 아래에는 숲이 110m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래를 한 번만 보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등줄기에 차가운 소름이 흐릅니다. 댓글로 어떤 다리가 여러분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놀라게 했는지 써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미친, 가장 위험한 세계의 장소 여행을 계속 보고 싶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더 무섭고 더 마스터비 있고 절대 여러분이 긴장을 풀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